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1월 19일 오프닝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김종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식시장이 아주 일단 어쨌든 좀 최근에 부진했지만 기분 좋게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가 2,400 거의 70선에 다시 육박을 하면서 오늘 30포인트 아주 큰 폭의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25% 급등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은 이제 595개로 압도적인 상승 종목 수가 좀 나오고 있고, 코스닥 역시 오늘 급등 출발했습니다. 848포인트고요. 8.15포인트 올라서 한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1034개 기업이 오르고 있고, 하락 종목은 300개에 좀 불과하니까 좀 많은 기업들이 좀 오르고 있는데, 오늘 뭐니 해도 주인공은 아마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미국에서 오늘 그 TSMC 주가가 무려 정말 부럽더라고요. 10%나 하루에 네. 거의 가까이 좀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거기 TSMC에서도 했던 얘기가 결국 AI에 대한 이제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정말 모처럼 한 2% 급등 출발하면서 좋은 출발을 해줬고요. SK하이닉스가 1.5% 정도, 또 삼성전자 우선주가 2%. 그래서 이 반도체가 좀 랠리를 이끌고 있고, 그 외에 현대차,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또 카카오가 오늘 한 3% 가까이 좀 오르면서 대부분의 그 코스피 기업들은 좋은 출발 보였고, LG노텍이 오늘 또 애플 투자 의견이 상향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애플 주가 좋다 보니까 LG노텍이 5% 이상 급등하는 것도 좀 특징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좀 한국전력이 약간 마이너스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역시 오늘 보니까 거의 그냥 반도체 소부장이 주도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시장 한번 또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 쪽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노란색 이상, 빨간색까지 간 종목은 많이 없지만 이 진한 노란색이 최소한 3% 이상의 반등이니까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쪽에 그 IT 부품 쪽에 LG노텍, 그다음에 계속 신고가 보이고 있는 H현대일렉트릭 정도의 강세. 그런데 가장 덩치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세도 눈에 띄고 있고요. 업종으로 보면 딱 세 가지 업종이 눈에 띄고 있죠. 지금 보험 업종이 약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꽤 보이고 있고, 언급해 주셨던 대로 한국전력의 약세, 통신업종도 약세를 보이면서 좀 방어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오늘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화학업종에서도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 하나가 크게 눈에 띄고 있는데, 어제 급등했던 아모레퍼시픽이에요. 그래서 오늘 약보합권인데 현재 지금 약세를 보이다가 약보합권으로 밀고 올라오면서 강세 전환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금 반도체 쪽이 거의 붉은색으로 다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를 포함해서 반도체 장비, 소재, 여러 종목군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죠. 이오테크닉스, 주성엔지니어링, 리노공업, 유진테크, 종목을 가리지 않고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는 HP, SP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고, 화학업종 쪽에서는 엔캠의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오늘 큰 폭의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쪽에서는 오늘 플리토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AA 쪽의 움직임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컴투스도 오랜만에 강세, 그리고 알서프도 8%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모처럼 참 좋은 분위기. 1월 들어서 1월 첫날 빼고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좀 우울했는데, 오늘은 이제 다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어서 좀 어쨌든 출발 상황 기분이 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오르는 것도 사실 오르는 이유도 사실 다 각양각색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잖아요. 지수가 좀 빠졌고, 여러 악재들이 사실 많았지만, 또 그 결정타를 제공했던 게 삼성전자에 대한 좀 실망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사실 반도체 실적이 나빠서 빠진 건 아니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좀 파운드리에 대한 좀 부진, 그게 좀 컸는데, 근데 이게 또 TSMC가 이렇게 또 좋은 실적을 내주면 그 우려도 좀 많이 완화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최근에 어제 한미반도체가 또 깜짝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초반에 발표했던 삼성전자나 LG엔솔의 실적은 상당히 실망스러웠지만, 그 후에 지금 하이닉스 추정치 자꾸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한미반도체 또 TSMC. 근데 기승전 어떻게 보면 다 AI 쪽이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AI가 이제 숫자까지도 좀 증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오늘 오르는 거는 그래도 이게 좀 기술적 반등이라기보다는
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상승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상승폭이 클 수 있을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외국인 수급 같은데 근데 오늘은 좀 들어오긴 하네요.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그동안 우리 시장의 가장 그 약세 요인의 대표 주자였는데요. 네. 자, 오늘은 다른 업종에는 뭐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양상이지만 전기전자 업종에 700억 가량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외국인 전체 매수 금액이 630억 정도인데 뭐 온수 장비나 전기가스 업종, 뭐 금융 업종에는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가 전체 매수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좀 바뀌고는 있는데요. 어쨌든 전기전자 업종에 굉장히 주력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도 최근 들어서의 특징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하나는 사더라도 하나는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둘 같이 사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오늘은 어제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TSMC의 실적이 한 2시 이후에 발표가 되면서 대만에서 발표가 맞아요.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또 하이닉스 튀고 삼성전자 오르면서 약세로 전환되던 시장이 갑자기 튀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어저께부터 반영이 됐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지금 한 600억 가량 유입되면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오래간만에 삼성전자를 좀 견인해주는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HD현대일렉트릭에 대한 외국인 매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한미반도체 어저께 그 긍정적인 실적에 비해서 오늘 주가 반응은 좀 미미한 것 같아요. 주가 반응. 지금 2% 가량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는 유입되고 있고 삼성전기, 포스코홀딩스, 삼성엔지니어링 순으로 현재 지금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전력과 기아, 더존비주온 삼성 SD 같은 종목군들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외국계 창구에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도 전체적으로 플러스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수급이 일단 매수 쪽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매도 쪽에도 일단 뭐 찍어 누르는 그런 압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정말 분위기 좋은 뭐 출발이 일단 오전에 나왔고요. 관건은 이제 끝까지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사실 그렇죠. 뭐 네. 아침에 올랐다가 빠지면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은 실적으로 올라가고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게 IT다 보니까 상당히 좀 오늘은 한번 기대가 되는 그런 좀 장세고 또 거기에 보니까 부진했던 요즘에 2차 전지도 계속 조금씩은 바닥에서 실적은 부진해도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더 나쁠 게 뭐 있냐. 네. 약간 또 이런 분위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이런 2차 전지의 좀 동반 좀 상승은 시장에 굉장히 훈풍을 줄 것 같은데 근데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또 이들과 한 축을 이뤘던 이제 섹터로 올해 많이 기대하는 게 바이오거든요. 네. 헬스케어가 좀 약간 그 이벤트 끝나서 그런지 좀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좀 분위기 한번 또 다시 한번 바이오 쪽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가 가장 강하긴 했지만 그런 종목군들도 어저께 그다음에 그저께 시장에선 좀 흔들렸다가 다시 오늘 또 반도체 종목군들 움직이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언급해 주셨던 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약 바이오는 뭔가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뭐 무선 충전 기술, 온 디바이스 AI, 뭐 CXL, 네. HBM, 시스템 반도체 전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쭉 깔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에선 이런 쪽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고 반대로 해운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약주는 조금 뭔가 엇갈리는 듯한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업종으로 살펴봤을 때 전기전자 업종이 벌써 2%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업종도 1%가량 오르고는 있습니다. 근데 종목별로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동화약품, 셀트리온, 광동제약 같은 종목군들은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반대로 종근당 홀딩스, JW 중해제약, 뭐 한독 같은 종목군들은 탄력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약업종의 동향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1.5%의 반등을 보이면서 종목별로 좀 엇갈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 쪽에서는 녹십자 웰빙, TNR 바이오펩, 뭐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군들은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반대로 하락하는 종목은 지노맨 컴퍼니, 파맵신, 아이큐어, 보로노이 같은 종목군들은 조정을 보이면서 일단 업종 내에서 업종 자체는 상승하고 있는데 종목 간의 등락은 조금 엇갈리고 있고 그 다음에 월말에 보였던 연말이죠. 연말에 보였던 그러한 탄력보단 확연하게 둔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어쨌든 지금 최근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그 오리온과 그 OCI 홀딩스의 M&A 네. 이슈까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나오면서 주가들은 사실 오히려 좀 빠져버렸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거 보면서 오히려 좀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뭐 재료 공백 상태다 보니까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뭐라도 좀 발표됐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아무 내용이 네, 없었죠. 결과물이 네, 없어서 아마도 그렇지 맞습니다. 않나. 네.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 항공주라든가 그동안 사실 운송주가 되게 좀 뜨거웠잖아요. 뭐 그렇죠. 해운주, 또 도시가스 업종, 유가 상승, 뭐 수혜주라든가 이런 업종들. 근데 이쪽에서 대부분 좀 약간 테마성으로 좀 많이도 움직였는데 오늘도 보니까 딱 그쪽만 빠지는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늘 해운주들의 흐름 뭐 초반부터 좋지는 않았고요. 뭐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해운주들도 중소형주 중심으로 페노션이 오히려 못 올랐는데 오늘 소폭의 강세를 보이는 네. 반면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의 변동성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료주도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는 종목군들이 꽤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류 관련주, 유공 관련주들도 최근에 변동성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태용로직스나 뭐 동방, 한솔 로지스틱스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은 거래가 감소하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일단 뭐 항공사들도 최근에 강세를 보였다가 실적이 강화된 진에어 정도도 오늘 조정을 나타내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오늘은 확연하게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쪽에 집중되는 분위기가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뭐 시장은 굉장히 모처럼 만에 좀 급등장 좀 네. 펼쳐지고 있고 AI가 확실히 내가 주도주다라는 걸 좀 오늘도 좀 증명하는 것처럼 굉장히 좀 센 편이고 오늘 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거는 LG 이노텍 같아요. 저는 이제 너무 그동안 좀 암울했잖아요. 부진했고 네네. 근데 애플도 참 이게 미국 그 증권사들도 참 이게 서로 의견들이 좀 이게 엇갈리는 게 계속 안 좋다고 리포트들이 자꾸 쏟아져서 주가 네, 맞습니다.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또 반대 의견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나온 것도 제가 읽어보니까 결론은 AI예요. 네. 예, 그러니까 AI를 사실 그 애플이라는 이제 기업 자체가 이 생태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네. 다 빅데이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네. 이용해서 애플이 무슨 가만히 우리 뭐 AI 안 하겠다. 뭐 사실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하긴 할 텐데 시장에서 이제 뭔가 기다리는 뭔가 액션들이 전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거기에 좀 실망을 한 게 안 났나. 근데 아이폰 이제 16이 올해 또 가을에 나올 텐데 저 이제 어제 그 갤럭시에 대한 반응은 괜찮더라고요. 이게 전반적인 반응은 괜찮은데 그럼 애플도 지금 아마 보고 있을 거고 그래서 AI 기능을 어쨌든 뭐 시리 대신에라도 저는 좀 탑재할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보면 애플도 지금은 이제 안 좋긴 하죠. 아직까지 뭐 그렇게 뭐 썩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아닌데 애플 관련주로 우리가 봤을 때도 지금 이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네. 가을을 대비해서 한번 좀 볼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뭐 두 가지의 생각이 동시에 드는데 첫 네. 번째로는 말씀하셨다시피 시리에서 그리고 사파리에서 발생했던 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언제든지 애플도 AI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100% 동감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애플이 그 서비스 쪽에서 가져가고 싶은 사업 중에 하나가 기존의 애플의 카플레이를 새롭게 고쳐서 지금은 최저 사양의 차도 동일하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일하게 맞춰줬지만 이제는 각각의 차종에 맞춰서 카플레이가 알아서 돌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차의 모든 움직임을 그 차 안에 들어가는 이 칩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 애플의 카플레이 사양을 각각의 차에 맞게 전부 바꿔줄 수 있도록 커스터마이징을 지금 회사별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애플의 카플레이가 기존의 그 동일하게 생겼던 카플레이와는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뭐 그 안에서 이제 애플의 휴대폰이 있으면 바로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연결해서 차의 모든 기능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긍정적이긴 한데 우리나라 부품주들은 결국 판매량에 달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플이 서비스가 강화돼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판매량이 제한되면 우리나라 부품주에게 돌아오는 수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S24가 AI를 탑재했다고 해서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애플도 다음 세대 모델에 그런 AI를 탑재하는 기대감을 보여준다면 교체하시는 분들이 꽤 늘어날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부품주들에게도 정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갤럭시 S24를 둘러싼 판매량과
그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애플 부품주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한 달 동안에 정말 판매 데이터가 또 갤럭시의 그렇죠. 이 데이터도 애플 쪽 부품 생태계에도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좀 잘 지켜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어쨌든 반도체도 그렇고 이 IT 생태계에 지금 AI가 어쨌든 이제 들어가서 지금 엄청난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주가도 그냥 그걸로 인해 기폭제가 좀 되고 있고 네. TSMC의 실적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해 AI 쪽이 어떤 또 이슈를 던져줄지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는 뭐 거의 다 좀 AI 쪽인데 제가 이제 오늘은 좀 보고서 한번 좀 한 두 개 좀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그 TSMC랑 또 요즘에 엔터주가 참 너무 부진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거 네. 관련된 보고서 딱 두 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보고서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그 요게 이제 TSMC 미래에셋증권의 김영건 연구원님이 이제 작성을 해주셨는데 뭐 실적 잘 나왔고요. 3나노 비중이 무려 15%까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3나노 수율이 좀 잡히면서 상당히 실적이 좋아졌고 스마트폰과 이제 고사양 이제 그 컴퓨팅이라고 그러죠. HPC 쪽으로 매출액 증가가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정말 부러울 정도로 41.6%예요. 네. 이익률이. 그러니까 뭐 거의 압도적인 이익을 내고 있고,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그 2017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디램 슈퍼사이클 왔을 때 네. 영업이익률 70%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사실 있긴 있는데 이제 그만큼 변동성이 크긴 크지만 TSMC는 저걸 유지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올해 같은데 올해 매출액 가이던스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 기대치를 또 상회를 했고 파운드리 쪽 시장 성장률이 20% 정도 될 것 같다. 근데 TSMC는 아마 그걸 더 넘어설 걸로 전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가가 이제 이런 요인들 때문에 큰 폭의 상승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좀 그 넘어가 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3나노 공정이 좀 들어갔는데 2나노는 아마 25년부터 양산을 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인텔도 좀 쫓아오는 것 같은데 인텔보다는 좀 기술적 우위를 강조해줬고, 그 다음에 BSPDN이라는 이제 기술을 아마 적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5년 하반기부터인데 이게 전원을 이제 칩에 뒷면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이 전원 선 같은 거를 이제 뒤쪽으로 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력의 효율성이 좀 개선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강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AI 시장 성장률이 매년 50%.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매년입니다. 그냥 1년 딱 반짝하는 게 아니라 네. 50%를 전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향후 수년간 그 이제 코어스라 그러죠. 이제 TSMC가 그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만들어주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코어스라고 하는데 그게 아마 연평균 요것도 한 50% 정도 성장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I의 성장을 의심하지 마라. 뭐 이런 좀 약간의 실적 발표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한 번만 더 이제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TSMC가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이제 의미가 뭐냐? 그럼 결국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어쨌든 되게 안 좋았는데 어쨌든 시황의 반전 트리거는 실적이다. 그래서 일단 TSMC가 그걸 잘 끊어줬고, 우리 한국 기업들은 이제 1월 25일 날 하이닉스가 있고요. 31일 날 삼성전자 확정 실적이 있는데 삼성전자도 D램 사업이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D램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포인트 자체가 바뀐 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D램의 주요 성장 동력 여전히 탄탄하고 그래서 비중 확대 기회로 삼자는 그런 의견이니까, 그래서 TSMC의 실적 발표의 좀 의미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엔터주들 요즘에 정말 엔터에 대한 노이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 신한투자증권의 지인의 연구원님이 그러니까 있지하고 JYP 엔터의 그 엠믹스 이 두 그룹이 일단 이제 그 앨범 판매가 실제 좀 부진한 건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네. 환터 차트, 뭐 서클 차트 얘기들 하는데 차이점은 서클 차트는 이제 수출 물량까지 포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서클 차트를 많이들 보는데 이거 감안해도 감소한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앨범 끝난 거 아니냐, 앨범 피크하면 맞다. 이제 이래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 건데, 이제 이분 의견은 뭐냐면 지금 옛날에는 코로나 때는 어떻게 팬 입장에서는 앨범밖에 할 게 없었대요. 덕질을. 그렇죠. 뭐 어디 가서 뭐 콘서트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다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여러 맞아요. 장을 사는 이유가 네. 그것 때문이었죠. 그래서 보통 한두 개 사다가 뭐 4-5개까지 사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죠.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모으고 싶은 그런 어떤 아이템이 있는데 네. 그 10장을 사도 안 나오니까 맞아요. 뭐 어떤 팬들은 뭐 10장, 20장까지 사는 그런 양상이 와, 있었으니까. 대단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샀는데 이제는 그 콘서트 쪽으로 좀 이제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콘서트 티켓 가격도 이게 사실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2019년에 11만 원 하던 게 지금 16만 원에서 이제 20만 원까지 좀 올라갔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팬 입장에서는 앨범도 사야죠, 티켓도 사야죠, 신규 굿즈도 사야죠, 플랫폼 가입해서 그 월 정액도 지불해야죠. 그러니까 돈 쓸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앨범을 옛날처럼 이제 많이 사기가 또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엔터 산업 전체가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볼 건 아니다. 이제 왜냐하면 앨범을 대신한 그런 이제 대체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출 성장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한번 이제 봐주시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게 이런 앨범 판매는 즉각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서 반응을 하는데 나머지 데이터들은요 분기 실적 발표할 때 확인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괴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주가에 대한 뭐 부정적인 부분들은 뭐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될 거는 전체 매출은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기존 가수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컴백했던 걸 이제 1년에 2회 이상 컴백을 하면 그게 좀 전작보다 덜 팔려도 두 번 이제 컴백을 하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페이지 한 번만 더 봐주시면요. 그래서 그 올해는 어느 때보다 이제 신규 IP 파이프라인이 좀 풍부할 것 같은데 제일 걱정했던 게 사실 중국이 좀 안 사는 거. 네. 저희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에 역대급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중국 데이터는 중국 데이터가 0까지 갔었거든요, 거의. 그 나중에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네. 건지는 참 이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저 12월 데이터 지금 네모난 거 찍어놓은 거 보시면 거의 역대급 그 거의 두 번째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핵심 뭐냐면 중국은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중국 지표만 안 좋으니까 뭐 그거를 너무 우려할 게 아니라 중국 수출 비중이 12%밖에 안 된대요. 사실 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중국에 민감해하지 마자. 이런 또 내용이고 그래서 시간은 필요하나 과매도 영역이고 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JYP의 박진영 대표가 50억. 50억을 네. 샀잖아요. 그래서 네. 공시를 바로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또 좋은 찬스였다라는 그런 음. 내용이니까 다만 이제 진짜 중요해진 게 이런 긍정적인 뭐 의견도 있지만 분기 실적에서 만약에 앨범은 안 좋은 거 이제 알았잖아요. 어쨌든 네. 좀 꺾였는데 나머지가 보충해 주는 게 이제 검증이 돼야 됩니다. 네. 어니미스가 나오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진짜로 검증되면 주가 복원될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기 실적을 매 분기 체크하시면서 좀 파악을 해 나가시면 또 좋을. 그러니까 결론은 너무 막연한 우려보다는 이제 진짜 좀 검증을 하면서 좀 천천히 왜냐하면 주가는 이미 빠져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어쨌든 앨범 판매 1, 2위가 세븐틴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였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세븐틴이 600만 장 넘게 팔았고 많이 팔았죠.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가 한 450만 장 이 정도 팔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뭐 10장씩 사는 그런 팬들도 물론 존재했겠지만 일본 팬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팬덤이 존재했던 그런 그룹인데 네. 여기서 만약에 앨범을 냈는데도 판매량이 확 떨어진다. 이건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위 탑라인은 변동이 없고 지금 이제 뭐 있지라든지 이런 쪽이 탑라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아티스트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탑라인을 찍었던 그 라인의 그 앨범이 정말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이게 이제 실적으로 정말로 잡힌다면은 K-팝의 전반적인 위상의 그 증가 자체가 1000만 장 이상 계속 음반을 판매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분명히 한번 좀 체크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주가가 엄청 올랐던 섹터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섹터가 뭔가 이제 노이즈가 생기니까 주가가 그냥 아주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어떤 걸 좀 점검하면 좋을지 그런 내용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은 현재 그 코스피 30포인트 오르면서 좀 좋은 분위기인데 잠깐만 저희 또 중간 광고 보고 와서요. 또 정리 한번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그 코스피가 2,470포인트, 30.59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등락률 기준으로는 1.25%,
상승하면서 일단 뭐 큰 폭의 상승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더 많이 늘어나서 지금 726개까지 늘어나서 거의 압도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뭐 똑같습니다. 오늘 852포인트 1.49% 거의 급등세고요. 상승 종목이 1378개로 하락 종목은 200개밖에 안 될 정도로 정말 모처럼 만에 진짜 훈풍이 부는. 그러니까 1월 들어서 딱 그 급등장이 그 1월 첫날 그리고 네. 오늘인 것 같아요. 1월 첫날도 초반 출발은 그렇게 좋진 네, 좋진 않았어요. 않았는데. 오히려 뒤에 네, 힘을 맞아요. 냈는데 오늘, 일단 오늘은 이제 출발부터도 네. 좋은데 이게 끝까지 근데 다만 지금 보니까 또 2차 전지가 좀 분위기가 좀 썩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네. 에코프로 계열사 쪽이나 그리고 오늘 보니까 또 알테오젠도 좀 많이 빠지는 편인가. 코스닥은 시총 그래도 1등부터 5등 중에 HLB만 사실 오르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다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중대형주들이 1% 오른 게 아니라 뭐 4%막 5%씩 급등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반도체는 지금 뭐 대부분 3%가 기본값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라서 근데 지금 가장 큰 일반 전기전자 업종의 에코프로비엠과 현재 금융업종의 에코프로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조금 네. 탄력이 줄어들긴 했지만 또 말씀해 주셨던 알테오젠의 하락세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제약업종에서 HLB와 더불어서 셀트리온 제약의 견조한 모습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이 IT 부품에서 인터플렉스의 급등이에요. 맞아요. 이게 지금 갤럭시 링 네. 때문에 뭐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실제로 판매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와치를 넘어서 이제 반지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뭐 부품에 관련돼서 뭐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고 갤럭시 14의 뭐 판매량이 견조했을 경우에는 뭐 최근에 부품주들이 움직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품주들의 움직임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IT 부품도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스마트폰 네. 섹터 전체가 이게 망가지면서 근데 작년에 화웨이가 이제 급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살아났고 올해는 어쨌든 지금 갤럭시가 AI로 화두를 던져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아마 중국 기업들 애플도 바톤 터치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뭐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카메라랑 디스플레이 가지고는 차별화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다 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결국 새로운 걸 뭐가 있냐? 그럼 결국 AI죠. AI 기능을 얼마나 내가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스마트폰이 나오느냐. 아마 거기에 좀 더 집중하실 것 같은데 그걸 일단 삼성전자가 던져줬고 다만 소비자가 선택을 할지는 그건 한 달 정도는 지나봐야 결과물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아마 삼성전자도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9시 28분인데 정말 이제 기분 좋게 좀 마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오늘 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바라는 거는 이게 좀 끝까지 좀 연결이 되면서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좀 바람입니다. 그리고 뭐 아니 저도 제가 뭐 이베스트 다니지만 저도 제가 우리 회사 주가 왜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왜 올라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예, 정말 오랜만에 급등은 하는데 뭐 저도 이유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2024년 1월 19일 오프닝벨 라이브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김종현님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네, 뭐 일단 뭐 추가적으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지난 목요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나타났던 이 급락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네. 나타났던 급락을 아직까지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종가가 지난 수요일 그 급락을 돌파하면서 끝나야 최소한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렸구나 정도로 우리가 측정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지수대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지금 한 7포인트 정도 되고 있는 가격이니까 오늘 좀 꾸준하게 오후까지 상승해서 수요일의 하락분을 극복해 주었으면 네. 하는 바람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일단 선물시장 쪽에서의 추가적인 견인 그 다음에 끌어내린 게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였기 때문에 오늘 종가까지 외국인들 현물 매도가 조금 더해진다면 수요일 날 있었던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환율, 외국인 선물, 외국인 현물 이 세 가지가 오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또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하니까요. 어쨌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월요일 날 올 텐데 날씨와 반대로 주식시장 오늘 같은 분위기로 좀 뜨겁게 움직임이
어쨌든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희 의원님 요즘에 좀 힘든 장 정말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고 특히 또 시청해주신 분들도 정말 우리 이 국장에서 투자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운들 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